주인공 마사오의 어릴 적인데 친구들 사이에 빅쿠리맨 스티커라는 것이 유행을 하게 되고요.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그 스티커가 들어있는 과자를 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자전거를 타고선 마을에서 떨어진 가게까지 나가 겨우 가판대 위에 얼마 남지 않은 과자를 구매하는 것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헌데 친구들은 겨우 구한 과자를 뜯더니 어떤 스티커가 나왔는지만 확인한 후 과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주인공은 왠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게 아닌가 싶어 자신도 스티커만 빼낸 후 과자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게 되고요. 아무런 이유도 모르면서 그저 남들을 따라하는 자신을 마사오는 스스로도 겁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주인공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 처음으로 교실을 배정받은 날로 넘어가는데, 신발장 앞에 도착했을 때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던 미치오가 다가와 거긴 4학년 신발장이니 5학년은 위에다가 넣어야 해 하며 말을 걸어오게 되고요. 이때 마사오는 주변을 살피며 혹시나 누군가 자신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았나 싶어 두리번거린 후 안심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인 마사오는 심성이 유약하고 주변 친구들 눈치를 많이 보는 아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새로운 교실에 들어서 어색해하며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얼마 뒤 하네다라며 자신을 소개한 선생이 교실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는 마른 체격을 한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부임을 했다며 취미는 축구이니 잘 부탁한다는 말을 아이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続いて石川恵子先生3年1組の担任を受け持たれます。 그리고 그게 마사오에게 있어서 문제가 시작하는 발단이 되는데, 하네다 선생은 학급 남자아이들과 뒤섞여 축구를 하며 인기를 얻게 되지만 마사오는 행여나 자신에게 공이라도 오면 남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싶어 축구를 하며 어울리는 것에 망설이게 되고요. 선생님이 반 아이들과 웃으며 뛰어노는 게 부럽긴 했지만 용건이 없을 때 자기가 먼저 다가가는 것도 안 될 것 같아 그저 주변만을 서성이다 시간은 흘러 4월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마사오의 반에서는 무슨 담당이라고 해서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있었는데, 그중 생물 담당이란 건 교실 뒤에 있는 어항에 먹이를 주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마사오는 이 정도라면 자신도 가능하겠다 싶어 용기 내어 선생님에게 손을 든 뒤 자신이 하고 싶다며 응모를 하게 됩니다. 헌데 이 일이 있은 후 갑자기 주변 아이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되는데, 학기 초라 아직 서먹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왜 그랬던 건지는 마사오 스스로가 알아채는 것이 힘들었고요. 그냥 주변 아이들이 평소와 달리 좀 이상하네 라고 느낄 중 선생님이 마사오만 따로 교무실로 부르더니 여자아이들 3명이서 짝을 이뤄 생물 담당을 하고 싶다며 먼저 찾아왔었는데 네가 맘대로 생물 담당을 하겠다며 손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그 말을 들은 마사오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이해가 되지도 않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도 몰라 그저 우물쭈물하며 눈치만 보게 되는데, 이때 선생님은 다음엔 치산 방법을 쓰지 마려무나 라고 하더니 체육 담당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그 자리에 마사오를 지정해 버리게 되고요. 君は人数の足りない体育係だ。いいね。 이후 교실에 돌아가니 미치오가 하는 말이 네가 없을 때 아이들끼리 회의를 해서 생물 담당을 미리 정해 놓았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왜 갑자기 자신이 생물 담당을 하겠다고 나선 거냐며 나무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헌데 이때 마사오는 반대로 내가 없을 때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내가 그걸 어찌 알았겠냐며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무언가 변명이라도 하려고 말을 걸면 아이들은 재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몸을 피해 돌아서는 행동을 취하게 되고요. 내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건가 하며 마사오가 망연자실하고 서 있으니 누군가가 곁을 지나치며 회의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직접 물어봤어야지 이건 네 책임이야 라고 하는 말이 귓가를 스치는 걸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뒤부터 마사오는 무언가가 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학급 프린트를 나눠주다 말고 한 장이 모자르니 마사오 넌 다른 아이 것을 복사하렴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게 시작이었고요. 처음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도 반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마사오 네가 뭘 어쨌기 때문에 또는 마사오 네가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며 자신을 몰아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マサオ君、先生の話はちゃんと聞くもんだよ。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자 나중엔 반에서 다른 아이가 잘못을 했음에도 선생님은 당연하다시피 마사오를 나무라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반에서 체력장을 하던 중 마사오의 앞을 달리던 아이가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아이는 머쓱한지 걱정하는 반 친구들에게 마사오가 발을 걸어 자신이 넘어졌다며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마사오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란 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데, 그때 푸른 얼굴에 푸른색 구속복을 입은 아이가 자신의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걸 보게 되고요. 처음엔 이내 사라졌기 때문에 착각이었나 했지만 이윽고 마사오는 그 아이가 항상 자신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진짜 이름이 뭔지는 몰랐기 때문에 아오라고 이름 붙인 그 아이는 마사오가 주변을 둘러볼 때마다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어디선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아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곁으로 다가오더니 어느새 눈앞까지 다가와 항상 같이 있는 존재가 되게 되고요. 주변에 있는 누구도 아오를 눈치채는 사람이 없고 가족들에게 여기 누가 있지 않냐며 물어봐도 모두들 한심스럽다는 반응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결국 아오라는 아이는 자신의 눈에만 보이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한번 왜 아오는 눈 한쪽을 감고 입도 신발끈 같은 걸로 묶여 있는 걸까 하며 마사오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네다 선생이 큰 소리를 내더니 수업 중 집중하지 않는다며 나무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에 아오는 구속복에 묵혀있는 몸을 꿈틀거리며 화가 난 듯 분노를 표출해 보였지만 그 모습 또한 자신의 눈에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교실안 분위기는 또 한 번 마사오가 잘못한 것으로 정리되며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언젠가부터 아무도 마사오에게 먼저 다가오는 이가 없어지게 되는데,
한때 친구라고 불렀던 존재들도 모두 주변을 떠나버리게 되고요. 오늘은 혼날 일을 만들지 말아야지 하며 결심하지만 하네다 선생은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수업 중 마사오를 반드시 놀림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사오는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이 걱정할까 싶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말하지는 못하는 아이였는데, 선생인 한에다가 마사오를 괴롭히기 시작하자 언젠가부터 반 아이들도 마사오를 괴롭히는 것을 당연한 것인 양 여기게 되고요. 체육 담당이 4명이나 됨에도 아무도 마사오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러다 수업 준비라도 제대로 못하는 날이면 이때 역시도 하네다 선생은 마사오만 탓하며 나무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지 못한 마사오가 복도에서 마주친 하네다 선생에게 왜 나한테만 혼을 내는 거냐며 용기를 내어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하네다 선생은 지금 너 말고 반 아이들 모두를 혼내달라 이 말이니 라며 말을 건네게 되고요. 마사오가 당황해 우물쭈물거리자 하네다 선생은 마사오의 어깨를 강하게 낚아채더니 아무도 없는 과학실로 밀어넣은 후 마사오, 넌 너밖에 모르는 나쁜 아이야, 맞지? 라며 네 입으로 네가 얼마나 나쁜 아이인지 말해! 라며 윽박 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生きてる価値がありません。もう一回。僕は悪い子です。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마사오는 자신이 혼이 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고요. 불합리한 일을 겪게 돼도 화가 나지 않고 이 또한 나 때문이지 하는 지경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항상 자신 곁에 있던 아오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시간은 7월까지 흐르게 되고요. 수영 수업을 하던 중 하네다 선생님이 마사오, 넌 수영을 참 잘하네. 그래서 아이들을 비웃었지? 라고 말을 하자 마사오는 그래, 내가 속으로 비웃었나? 하는 생각까지 하는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헌데 그러던 어느 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던 마사오는 멀찌감치 미치오가 걷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예전까지만 해도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오고 가던 길을 이제는 당연스레 혼자만 걷고 있다는 것에 마사오는 가슴속 한켠에서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미치오에게 달려가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러지를 못하자 가슴이 터질 듯 고통스럽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헌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옹알이를 하듯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데,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던 아오가 끔찍한 몰골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에 마사오가 조심스레 아오에게 혹시 너는 나니? 하고 묻자 아오는 입이 묶여 있어 대답은 하지 못했지만 광기서린 눈으로 고개를 흔들며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오가 다시 나타난 이후 마사오의 행동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데, 다음날 방과 후 그날도 일상마냥 반아이 중 하나가 꼬투리를 잡아 마사오를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요. 평소라면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겠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주먹을 휘둘러 그 아이를 쓰러뜨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일로 마사오는 하네다 선생 앞에 끌려가게 되는데, 마사오가 그 아이가 먼저 자신을 괴롭혔다고 말을 하자 하네다 선생은 마치 웃긴 이야기라도 들은 듯 우리 반에는 아무도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단다 라고 하는 걸 듣게 되고요. 이때 마사오는 예전 같았으면 또다시 우물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겠지만 후들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곤 선생님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저는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라며 눈을 똑바로 보곤 대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하네다 선생은 또 한 번 마사오의 어깨를 강하게 낚아채더니 주차장까지 끌고 간 후 자신의 차에 올려 태우게 되는데, 그는 오늘 약속이 있었는데 너 때문에 깨진 거니 이건 네 탓이지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 길로 마사오의 집까지 직접 데려가 문 앞에 내팽겨 치더니 넌 계단에서 구른 거야 알겠지? 라며 다시 차를 몰아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오가 곁으로 다가와선 너는 벗어나야 해 라며 말을 걸어오게 되는데, 이게 어찌 된 거지 싶어 얼굴을 자세히 보니 감고 있던 한쪽 눈도 뜨고 묶여있던 입도 풀어진 모습이었고요. 연신 아오는 진지한 표정으로 증오스러워 저 선생을 죽여야 해 라며 되뇌이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들은 마사오는 아오는 내가 만든 환상일 텐데 그럼 아오가 하고 있는 저 생각은 내 본심인 건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시작된 어느 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하네다 선생의 집을 마사오는 직접 자전거를 타고선 찾아가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뒤에 타고 있던 아오는 연신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면 좋겠다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세상을 저주하고 있었고요. 선생의 차가 세워진 주차장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니 하네다 선생이 집에서 나오며 열쇠를 대문 위에 올려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아오가 집 안에 들어가 보자며 재촉을 하게 되는데, 마사오는 무언가 두렵기도 했지만 도움발로 겨우 열쇠를 찾은 후 비어있는 선생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하게 되고요. 곧장 거실부터 둘러보니 지인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있는 걸 보게 되는데, 마사오는 그것들을 보며 하네다 선생도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를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헌데 이때 아오가 잿더리 위에 모여있는 꽁초들을 가리키더니 저걸 끓여 독국물을 만든 다음 냉장고 안에 있는 보리차와 섞어두자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에 마사오는 그래도 될까라고 여기는 도중 문 밖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걸 듣게 되고요. 순간 당황해 문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담배를 사러 나갔던 하네다가 자신의 집 앞에 마사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마사오는 자신이 욕실에 묶여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묵직한 통증이 머리에서 느껴졌기 때문에 선생에게 맞아 기절을 한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요.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 보니 하네다 선생은 전화로 오늘은 안 될 것 같다며 여자친구가 집으로 오려는 걸 막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사오는 그가 날 어찌 하려는 거지 하며 벌벌 떨게 되는데, 잠시 후 하네다 선생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서더니 반송 좀 했나?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범죄란 걸 몰라 하며 나무라기 시작하는데, 이때 곁에 있던 아오가 기죽지 마, 울지 마, 사과하지 마, 그를 노려봐, 죽일 듯 노려봐 라고 거침없이 내뱉고 있었고요.
마사오는 그 좋은 대로 도끼를 품고 그를 노려보자 하네다는 건방진놈이라고 말을 하더니 잠시 고민 후 내가 널 풀어주면 아무 일도 없었다고 넘어가 줄 수 있겠니? 라며 제안을 걸어오게 됩니다. 헌데 이때 또 한 번 아오는 거절해. 감금당한 일도 교실에서 있었던 일도 모든 사람들에게 폭로하겠다고 저자에게 말해 라며 격앙되어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말을 들은 마사오는 또 한 번 아오가 말한 대로 선생님이 한 짓은 모두 까발려질 거예요 라며 대꾸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에 화가 난 하네다는 욕조에 있는 마사오를 몇 차례나 걷어차더니 얼마 후 겨우 진정된 모습으로 욕실로 돌아와 미안하다. 내가 어린애를 때리다니 미쳤었나 보다 라며 마사오의 손발을 풀어주게 되고요. 이제 집에 데려다 줄 테니 나오렴이라고 말을 하더니 목은 마르지 않냐며 오렌지 주스를 건네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걸 확인한 하네다 선생은 잠시 준비할 게 있다며 다시 마사오를 욕실 안으로 밀어넣는데 이때 아오가 수면제 같은 게 분명해. 어서 토해내 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이 말에 억지로 손가락을 목에 넣어 마신 오렌지 주스를 개워내니 자 그럼 이번엔 저놈을 방심하게 하자. 네가 잠든 척 하는 거야 하며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사오는 그대로 욕조에 누워 기절한 척 하게 되는데 얼마 후 하네다 선생이 욕실로 들어와 자신을 들쳐 업는 걸 느끼게 되고요. 잠시 후 슬며시 눈을 떠보니 자신은 자동차 트렁크에 실려 어딘가로 옮겨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아오가 또 한 번 하는 말이 저놈이 실수를 했어. 널 죽일 계획이면 집에서 죽였어야지 라며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 얼마 후 트렁크 한쪽에서 가느다란 금속 막대기를 발견하게 되고요. 마사오가 그걸 품에 숨긴 후 다시 기절한 척 누워 있으니 얼마 후 차가 멈추고 트렁크 문을 연 하네다가 자신을 다시 들쳐업곤 산을 오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아오가 지금이야, 지금밖에 없어 하며 신호를 보내오게 되는데 선생 목에 쇠막대를 찔러 넣은 마사오는 바닥에 튕겨진 후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나기 시작하고요. 잠시 비틀거리던 하네다는 부상을 입었긴 해도 겨우 정신을 차리고 뒤를 쫓기 시작하는데 어린 마사오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네다 선생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순간 내가 어찌 죽더라도 살해당하는 건 싫다고 느낀 마사오는 쫓아오던 하네다를 그대로 끌어안고 온 언덕 아래로 굴러버리게 되는데 하네다 선생은 바닥에 떨어진 충격을 온몸으로 맞아 사지가 기괴하게 뒤틀려져 버린 모습이 되게 되고요. 마사오는 겨우 몸을 일으켜 근처에 떨어진 벽돌을 들어 올린 후 하네다 선생을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 위로 힘차게 벽돌을 들어 올린 순간 지금껏 곁에 있던 아오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게 어찌 된 거지 하던 마사오는 불현듯 자기 자신이 아오 그 자체가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나는 지금껏 겁쟁이로 살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런가 보다 하며 잡혀 먹히는 양처럼 살아왔는데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인 모든 울분을 벽돌에 실어 힘차게 내려쳐야겠다 여기게 되는데, 순간 몸도 가누지 못하던 하네다 선생이 웅얼거리며 무언가를 내뱉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마사오가 뭔가 싶어 귀를 기울여 보니 그는 들리지도 않는 작은 목소리로 살려달라며 빌고 있다는 걸 마사오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병원에서 퇴원한 마사오가 전치 12주를 받아 아직 병실에 누워있는 하네다 선생을 찾아간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역시도 주변에는 아오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고요. 마사오는 마지막 순간 비굴하게 애원하는 하네다의 모습을 보곤 마음속에서 복수할 감정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다만 아직도 궁금한 게, 왜 그때 교실에서 나만 혼을 냈던 거냐며 물어보게 되는데, 이 말에 하네다는 겨우 입을 열더니 상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게 되고요. 난 오히려 너희들에게 미움받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단다 라는 말을 마사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2학기가 시작한 이후로 넘어가게 되는데, 병원에 있는 하네다 선생 대신 임시로 다른 여자 선생님이 학급을 맡게 되고요. 아이들은 마치 1학기가 없었던 것 마냥 아무렇지 않게 마사오를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마사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래, 언제나 가해자는 피해자만큼 사건을 중대하게 여기지 않는 법이지 라고 말을 하며, 자신 또한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그렇게 학교 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끝. 長いクラも元気な追っかけようか。よっしゃ追っかけるぜ。